저는 원래 초등교사로 10년을 근무했었어요. 선생님이셨는데. 네. 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삶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완전히. 근데 정말 한 이틀도 안 돼서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이틀 뒤에 효과를 보셨군요. 저랑 비슷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이제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생리통 사라졌다. 그런 후기들이. 어떤 분이 그 카페에다 간증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나 베르베르 스무디 먹고 많이 진짜? 좋아졌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초대 손님과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건강 인플루언서 네. 베르베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르베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책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하루를 만들 것인가를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 책 머릿말에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 나와요. 당신 삶의 3가지 기둥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스무디 마시는 거, 그리고 독서, 운동 이 3가지를 골랐습니다. 스무디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음료. 헷갈리시는 게 이게 즙이 아니냐고들 하시는데 이 농축 착즙액이랑 스무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농축 착즙액은 섬유질을 쫙 걸러내서 마시는 거고, 스무디는 그 섬유질까지 통째로 섬유질을 섭취하는 갈아서 먹는. 네, 통째로 섭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아침으로 먹는 게 첫 번째 기둥이고, 네, 운동, 독서. 독서. 네. 이 3가지 기둥이 뭔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말 그대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음. 스무디를 마시고 가고, 또 운동, 하루에 정말 10분이라도 운동을 하자고 해서 운동이라는 기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휴대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제 일상이 좀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책을 읽자 해서 이렇게 3가지. 건강한 하루 했는데 네. 독서는 조금 위태롭네요. 마음의 건강은 독서로. 마음의 양식. 네, 마음의 건강은 독서로 챙깁니다. 이 책에 또 이제 이 필명이잖아요. 베르베르. 네. 왜 베르베르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의 기둥이 breakfast, exercise, reading. 그러니까 아침 그렇죠. 식사, 운동, 독서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 단어씩 뗐어요. 그랬더니 BER. 좀 허전해서 2번 붙였더니 베르베르라고 해서 제가 좀 자의적으로 지었어요. BER을 베르베르 네, 이렇게. 그게 제 있는.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특히 뭐 인스타그램에서. 네. 근데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까? 네, 저는 원래 초등교사로 10년을 근무했었어요.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10년 하셨다는 뜻은 그만두신 건가요? 네. 물론 인스타를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인스타에 제가 매일 마시는 스무디 레시피를 올린 게 변곡점이었는데, 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내 인스타에 그냥 네. 스무디 뭐 영상을 올린 건데. 네, 스무디 만들어서 좋다, 마셔봐라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첫 영상부터 이제 확 바이럴이 되면서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 본업이랑 균형을 잡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지게 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직업 3개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인생에 걸쳐서. 네. 그러면 나는 이제 교사 10년 하면서 소중한 경험 많이 쌓았으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봐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됐었죠. 인스타그램에 릴스에서 한번 이렇게 좀 네. 터졌다고 네. 이게 탁 던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표를. 네. 그런데 뭐를 올리신 거예요? 지금은 되게 유명해진 베르베르 어. 그린 오리지널 스무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재료를 넣고 갈아 마시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마셨더니 이런 게 좋더라. 꼭 마셔봐라 하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쾌변 스무디의 대명사가 돼서 쾌변 스무디. 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군요. 지금 스무디 레시피 하면 베르베르. 검색하면 베르베르까지만 쳐도 바로 스무디가 뒤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모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 삶과 건강 인플루언서이자 작가로서 베르베르의 삶과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사실 굉장히 큰 변화 꼽을 수 없죠. 그냥 아예 삶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완전히. 근데 사실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저한테 좋은 거를 찾아서 그냥 실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25만 명이 함께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컨텐츠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하나하나 올릴 때 굉장히 신중해졌고 또 워낙 요즘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제 몸으로 실험을 해서 임상. 네, 임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과 결과를 다 공유해 드리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 여기에서 제공한 정보가 자기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가님은 그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규칙. 네, 좀 쉽게 말하면 루틴을 만든다라고도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거에 규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머지 일상이 정말 수월해져요. 맞아. 누가 보면 왜 이렇게 기계처럼 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 삶이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럼 뭐 이제 식사에서도 루틴이 있을 테고 네. 내가 운동하는 루틴도 있을 음. 테고 그런 우리 그 정현 작가님만의 루틴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식탁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는 달걀 2개랑 스무디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운동을 하고 이제 한 12시부터 제 일과를 본격적인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직장 다닐 때도 순서만 다를 뿐 항상 어. 똑같이 했었어요. 출근하기 전에는 스무디와 달걀을 먹고 또 퇴근을 하고 나면 운동 다녀와서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식으로 이건 뭐 내가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삶의 패턴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그 루틴을 어떻게 좀 만들고 계신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하긴 한데 네. 식사는 계란과 스무디. 하루 한 끼는 계란과 스무디로 먹는데요. 뭐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하루 한 끼를 그걸로 먹고 아니면 간식으로 계란과 스무디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스무디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채소랑 과일을 갈았다 보니까 그래서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추가해 주는 게 영양적으로 좋죠. 팔로워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베르 정식이라고 해서 베르베르 스무디랑 달걀 2개 먹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네. 그렇군요. 벌써 그 커뮤니티가 생기고 네, 물론이죠. 문화가 생겼군요. 네. 와. 그 또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는 게 수면이거든요. 수면. 요건 어떻게 좀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가요? 이게 사실 수면이 부족한 이유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수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도 잠이 못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3가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휴대폰을 침실에 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거실에다가 두고 가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한 인간인 거예요. 쇼폼을 보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30분, 1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맞아요.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심심해서라도 잠이 오거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 하는 건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굉장히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신기하게 몸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도 함께 이완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고 세 번째는 저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걱정이 많아서예요. 걱정과 불안과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 잠을 잘 못 자는데 항상 침대에 마치 메모장을 둬요. 그래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 하면 조명 켜고 메모장에다가 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낙서처럼 다 쏟아내요. 그러면 이게 걱정도 좀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좀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3번째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에 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셀프 데이트라고 나와요. 네. 셀프 데이트.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사실은 누구를 만날 때만 좀 꾸미고 또 근사한 데 가잖아요. 근데 점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약속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남들도 바쁘고.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 데리고 좋은 데 가는, 맛있는 거 먹는. 내가 나를 데리고. 네, 그런 날을 만들었어요. 뭐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날만큼은 아주 약간의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앞 카페를 간다던가 동네 산책을 한다던가 아주 그런 작은 계획이라도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 이걸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스무디와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그 네. 첫 시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식습관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더라고요. 자취할 때. 네, 그리고 저는 이미 수많은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들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는데 그때 누가 채소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채소를 제가 사놨는데 참 자취하는 입장에서 채소를 알뜰하게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럼 채소를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 스무디였어요. 스무디는 약간의 과일을 더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맛있게. 채소를 즐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갈아 마셨어요. 집에 있는 3만 원짜리 믹서기로 정말 잘 안 되는데도 마셨어요. 근데 정말 한 이틀도 안 돼서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30년간 평생 변비에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이틀 동안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한두 잔이죠. 한두 잔 했는데도.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랑 비슷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장 운동이 원활해지니까 안색도 너무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저 항상 어디 피곤하냐 소리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 지금 아주 막 화나고 밝은데. 네, 지금 화난데 좀 항상 안색이 안 좋고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맨날 속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또 다른 큰 변화는 생리통이 사라진 건데 저는 원래 거의 한 달에 하루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약 한 알 정도만 먹어도 일상생활이 너무 수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스무디 때문일까?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이제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나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생리통 사라졌다. 아, 그런 후기들이. 그래서 이게 내가 없어진 게 뭐 나이가 뭐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스무디 효과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쯤 되니까 이제 스무디 레시피가 되게 궁금한데 이제 그걸 우리 구독자들과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볼 건데 중년에게 좋은 스무디부터 나한테 좋은 스무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중년 남성에게, 중년 여성에게 좋은 거 각각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함께하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어서 여성분들, 네, 중년 그렇죠.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성 질환 관련해서 긍정적인 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바로 레드벨벳 스무디인데요. 레드벨벳. 네, 레드벨벳 스무디는 기본적으로 찐 비트, 찐 브로콜리, 찐 케일이 들어가요. 근데 왜 재료를 쪄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생채소를 잘못 먹으면 가스가 되게 차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료는 쪄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영양 흡수율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꼭 쪄서 드셔야 되는 게 이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우리한테 배탈을 유발할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비트는 꼭 쪄서 드시고요.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이 레드벨벳 스무디에는 과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맛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 한 스푼 넣으면 초코우유 같은 맛이 나요. 그 코코아요? 네, 코코아 파우더. 설탕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넣어서 물과 함께 갈아 드시면 초코우유 먹나? 괜찮다. 네, 그래서 거부감도 많이들 없으시고. 이거 맛있게. 여성 질환에 좋은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여성 질환에 좋으면 우리 남편 먹이면 안 되겠죠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군요. 당연히 괜찮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여쭤볼 건 아까 그 이틀 만에 네. 쾌변에 성공하셨다는 그 약간 변비 네. 그리고 또 예민한 장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장 트러블. 진짜 이거는 뭐 하여튼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 장 네. 트러블. 여기에 좋은 스무디 레시피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뭘까요? 이게 네이버 과민성 대장증 부분 카페에서 회원분들 몇백 분이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게 유입이 엄청 된 거예요. 유입. 어떤 분이 그 카페에다 간증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나 베르베르 스무디 먹고 많이 진짜? 좋아졌다. 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예민한 장 가지신 분들한테 식이섬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채소를 많이 먹어야 변을 잘 본다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누군가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진짜 배탈이 나고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드맵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이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이 포드맵은 장에서 발효되는 특정 탄수화물류인데 이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음식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저포드맵 음. 위주의 재료를 아주 소량으로 배합한 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뿡뿡이 스무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어쨌든 이게 쾌변을 위한 스무디. 장 쾌변을 건강. 위한 스무디라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장 먼저 적응하는 걸 도와주는 스무디예요. 오케이. 뿡뿡이 스무디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뿡뿡이 스무디도 이 베리베리 스무디 다른 레시피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채소를 쪄서 만드는 게 먼저 가장 기본이에요. 음흠. 그래서 찐 청경채가 들어가고요. 또 청경채. 상추 한 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위 하나, 그리고 코코넛 워터, 물을 섞으면 되는데 아무거나 대체하지 마시고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포드맵, 고포드맵 재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료를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저포드맵 재료가 뭔지 확인하시고 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예뻐지고 싶잖아요. 예쁘다의 기본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네. 또 피부가 좋아지는 또 스무디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꿀피부 스무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다 있군요. 다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어. 고민에 딱 맞는 스무디가 다 있어요. 상담가네요, 상담가.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스무디 먹으면 좋을까 하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제가 뭐 입맛 취향이든 증상이든 다 들어보고 그렇군요. 딱 맞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그 네. 꿀피부 스무디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꿀피부 스무디도 마찬가지로 찐 케일이 들어가고요. 또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이 비타민 A가 우리 피부를 되게 맑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파슬리, 오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꿀피부 스무디라는 게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어요. 왜요? 이 파슬리 혹시 따로 드셔보셨어요? 그죠, 약간 장식으로만 하는 장식으로만 건데. 드셔보셨을 텐데 이걸 먹으면 향이 굉장히 써요. 아, 향도 굉장히 센데 맛이 쓰거든요.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꿀피부 스무디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 건강하게 해주는 건 똑같으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에 좋으면 쓴 게 문제입니까? 먹어야지. 골고루 드셔요, 골고루.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요새 이제 혈당 관리에 되게 신경들 많이 그쵸. 쓰고 또 당뇨 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먹는 거 되게 통제하고 관리하니까 이런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이 먹으면 좋을 그 스무디는 또 따로 있나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스무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갈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을 갈아 먹으면, 갈아서 액체 형태로 먹으면 일반적으로 씹어 먹는 것보다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더 빠르게 그래요. 올리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한테 갈아 드시지 마세요라고 많이들 아.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건강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혈당 실험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베레베레 스무디 레시피는 채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과일은 진짜 살짝 거들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만한 스무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유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혈당은 워낙에 개인차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만 하셔라. 그리고 정말 나는 당에 민감해서 당이 거의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벨벳 스무디, 거기는 과일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굿모닝 스무디, 두부 그린 스무디가 있어요. 이건 단백질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또 혈당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세 가지를 먹으면 되겠네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항상 필요한 스무디가 다 있으니까 골라 드시면 돼요. 이건 뭐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음. 그 많은 종류의 스무디에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떤 효과로든 좋다라는 궁극의 스무디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린 오리지널 스무디 레시피를 너무나 많이 추천드렸어요. 그린 오리지널. 네, 그걸로 왜냐면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욕도 동시에 많이 먹었어요. 왜 무슨 욕을 먹어요? 거기에 샐러리가 들어가는데 샐러리를 못 드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샐러리를 못 먹는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샐러리 향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 취향 때문에 못 먹는다. 네, 취향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맛없는 걸 먹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잘 드세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가장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린 오리지널 스무디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후기 공유하시는 분들 많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딱 진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리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하나 말고 두 개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네. 네. 하나는 어떤 어머님의 메시지였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를 못 간대요. 배앓이가 너무 심해서 음, 병원을 가도 신경성이라고 하고 근데 음. 아이가 작년 4학년부터 학교를 제대로 등교를 한 적이 없대요. 맨날 조퇴하고 배앓이가 너무 심해서. 근데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무디를 만들어 먹였더니 2학기 들어서부터 학교를 너무 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원 가서 이게 그럴 신경성이라서 수 답도 있죠. 없었던 네.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그런 후기도 있었고 왜냐면 제가 음.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였기 더 때문에 더 잘 아시겠네요. 와닿으실 수도 와닿는.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건 종종 연락을 받아요. 스무디는 온 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대가 할머니, 부모님, 자녀가 함께 먹고 온 가족이 건강해졌다는 후기도 종종 받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보는 범위를 넘어서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좀 실감하게 되죠. 3대. 3대요. 3대를 살리시는 일을.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단순히 스무디 레시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건강 지도를 바꾸는 그러네요. 길이구나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죠? 네, 네. 지금까지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라는 이제 또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 우리 작가님이 정의하고 계신 이 건강한 하루란 뭘까요? 저는 건강한 삶이란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게 막 거창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한테 가장 편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을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 세 가지 기둥 찾는 거. 그 과정을 즐기시면서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주 복잡하거나 그리고 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 되게 네. 반갑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우리는 왜 안 하고 있을까라는 약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 우리가 이 베르베르의 가장 건강한 하루라는 책도 나왔고 또 이 책에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공유해 주신 그 레시피 네. 한번 해서 우리 같이 먹고 우리도 여기에 이 영상에 후기를 남기는 걸 목표로 좋습니다. 네. 한번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